안녕하세요. 지난 1회차 그 문제를 풀고 약간 시간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촬영하는데 살짝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촬영하는 걸 완전 세팅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5문제씩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열심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문제들입니다. 5문제를 골라서 이제 풀어보죠. 먼저 1번 문제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기본계획 문제죠. 자, 키워드들 잘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시장문수가 계획 수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인접이란 단어가 나왔죠. 자, 인접이라는 키워드를 정리했었는데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냥 틀린 거로 찍으면 되고요.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뒤에 나올 단어가 항상 협의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랬죠. 뒤에 보니까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인접한 지역이 포함됐고 협의라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자, 2번은 끝에 보면 토지적선 평가를 안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간 5년 이걸 외워둬야 되죠. 원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선 평가와 제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조사라 돼. 다만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최근이라는 게 5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2번 맞죠? 3번 시장문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의회견이 당연히 들어야 되죠. 절차 쭉 정리하고 있으니까 계획 수립하면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회견 들어보고 계획을 승인할 때 절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 절차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계획 수립하다가 의회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4번에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나 절차는 같은 거죠. 근데 변경하면서 도지사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요 지문이 쉬운 지문은 아닌데 절차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쭉 다뤘던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인데 자, 기본계획은 오로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는다. 요거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 문제 풀다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토부가 수립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절차인데 자,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의하고 의회견 듣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는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가 나눠져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광역도시계획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와 승인할 때 절차가 다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을 입안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니까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까지 그리고 도의사가 승인하면서 협의 심의. 그런데 앞에 문제를 다시 보면 4번 지문 다시 보세요.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수립 또는 변경 시장군수가 변경하면서 도의사와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죠. 이 틀린 거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틀린 거죠. 이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는 도의사가 승인하면서 거칠 절차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답이 4번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다음 5번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죠. 타당성 검토는 매번 5년이죠. 이건 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거를 다음같이 모아가지고 외웠었죠. 공법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총 6군데 있죠. 다 내용 똑같이 타당성 검토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타당성 검토하는 경우가 총 6군데를 기관성,
정침리라고 외워둔다 그랬죠. 그래서 기는 도시군 기본계획, 관, 도시군 관리계획, 성, 성장관리계획, 정, 정비기본계획, 침, 기본방침, 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6군데 계획이 모두 동일하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죠. 여기서 추가해서 기억할 사항이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투, 반조라고 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성, 정침리, 그리고 추가로 반투, 반조. 그래서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사항이 2가지, 특이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요 타당성 검토하는 사항 중에서 요 3가지, 정비기본계획, 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침리 3가지는 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또 요걸 또 같이 기억해 드릴게요. 요거는 10년 단위인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또 있죠.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그래서 요 12가지 법규정인데 한 번에 외워둬야 됩니다. 다 내용은 유사한 것이고 이 중에 뭔가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가는 것부터 출발해서 기관성, 정침리, 반기마다 재검토 2가지, 반투, 반조,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3가지, 정침리, 그리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공동구 계획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보니까 끝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나왔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연결같이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2번째, 광역도시 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군. 이 2가지를 떠올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보면서 2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기는 수도권에 속하고 이미 틀린 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아니한 인구 2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하 시군일 때 수립 안 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번에 기후변화, 에너지 전략 이런 거는 틀린 내용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문 5개 채울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는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넘어가는 거고. 3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된다. 계획의 순서만 알면 되는 거죠. 국가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이제 4가지 계획의 상하관계죠. 이 중에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또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가는 거고 기본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타당성 검토하는 거 6가지. 기관성, 정침리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 중에 이 기가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을 하든 변경하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을 따로 안 받죠.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수립 변경하면서 직접 설치 다 거치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모두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맞는 거고 답은 1번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위반의 제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꼭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1번에 제한 관련해서 비용인데 이 비용 얘기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용을 보고 끝에를 보는 겁니다. 제한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다. 요거 보고 그냥 맞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속여봐야 다 여기를 시킬 수 없다, 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그냥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2번에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 도서뿐만 아니라 설명서 당연히 첨부가 되겠죠. 3번 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당연히 제한하는 사람한테 알리겠죠. 알리는
기간이 원칙은 45일이죠. 연장은 30일이고 날짜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3번 맞고 4번에 그 입안 제한 대상을 물었어요. 입안 제한. 뭘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제한 대상 이걸 외워둬야 되는 거죠. 기, 지, 개, 탤런트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불렀다.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기지개 공유 산 요거 말하는 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입안 제한할 때 동의 받죠. 이 동의는 제한 동의는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 모두 다 이 제한 동의가 모두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죠. 다만 제한 동의 사항 중에서 요 기반인설 제한 요거만 특별히 5분의 4. 나머지 제한 동의는 모두 다 3분의 2. 이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도시공간 입안 제한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죠. 계획 입안 제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두 문자로 기, 지, 개를 기지개를 폈죠.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집에서 기지개를 핀 게 아니라 산에 가가지고 기지개를 폈고 기지개를 피다가 입으로는 만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기반인설, 지구단위계획 2가지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인데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중심의 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물류 기능중심의 개발진흥지구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걸 말하는 거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조건이 있죠.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 되도록 제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걸 또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한 동의가 모두 다 3분의 2죠. 근데 유일하게 기반인설 제한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간 입안 제한은 가장 많이 묻는 게 요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동의 이거 가장 많이 물으니까 요거라도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제한 사항은 두 문자를 따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외워두시고 동의는 다 기본 다 3분의 2 기반인설만 5분의 4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공간 결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1번 끝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계획을 보였어요. 도시공간계획인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계획. 그건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거 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도시공간계획은 계획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죠.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의사가 입안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은 특별시장이 입안하면 결정도 특별시장이 하는 거고 광역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결정도 광역시장이 하는 거고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해서 승인을 안 받고 직접 확정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 특별시 광역시는 입안을 직접 했으면 결정도 직접 하는 거고 또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받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서 도의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인데 이 사람들을 합해서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단 대도시에서는 대도시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가 된 거고 여기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있고 해수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시장문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딱 하나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요 두 문자를 또 외워야 되죠. 개, 꾹꾹, 시라고 외웠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던 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유일하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당연히 외워놔야 돼요. 자꾸 지문에 나오고 하는 사항이니까 가끔 뭐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입안은 특광식은 국토부 도의사, 결정은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군수 국토부 해수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 결정하는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국토부 계획 꾹꾹시, 해수부 장관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 딱딱 입에 붙게끔 다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안하는 경우에 절차는 기초조사를 하죠.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 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고, 알려야 되니까 고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를 일반에 열람도 시키고, 그래서 이 절차,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1번 지문 다시 보죠. 1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바로 지구단위 이게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는 거죠. 2번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아까 외운 거 개, 꾹꾹, 시 이게 생각나야 되죠. 개라는 건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던 계획,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다음 3번에 공동으로 심의 거친다. 이걸 보면서 지구 단위기 바로 생각나야 돼요. 자, 이것도 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지구 단위가 관련해 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특징들을 5개를 모아서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이 가능한 계획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들이 계획 입안에 제한이 가능한 사항이다. 아까 입안 제한 사항이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외웠죠. 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은 입안하면서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의회 의견을 청취할 사항은 용도와 시설에 대해서만 의회 의견을 듣죠. 네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가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을 하는 심의 거치는 거고,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은 지용도면을 작성한 경우에 이걸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원래는 이제 시장군수가 지용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죠. 근데 지구 단위만큼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용도면에 관한 사항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특징 5가지를 꼭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4번 지문에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에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먼저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동심의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니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을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거죠. 4번에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이 없어도, 여기가 사실 살짝 좀 찜찜한 거죠.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 보전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내용이 경미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는
경미하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전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방상의 기밀이에요. 또는 국가안전보전상의 기밀이고. 근데 국토부 장관이 국방을 책임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방상의 기밀이다라는 거를 자의적으로 막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내 맘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얘기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쯤이 조금 답이 숨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방상의 기밀을 국토부가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도시군갈 결정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죠? 여기에 뭐 슬쩍 다음날 이런 걸 넣어서 속이는데 다음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정확하게 돼 있죠? 답은 4번.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는 경우에 직접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한 사람이 원칙은 특방시군이었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가 입안할 때가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그 이유가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입안했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가 나왔죠. 제한할 수 있다가 나오면 기지개, 탤런트 공유, 그리고 산에 가서 입으로 만세 이것부터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 보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끝에 보니까 제 취약성 분석을 안이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제 취약성 분석을 안이할 수 있는 게 5년 여기 하나 있었죠. 5년.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제 취약성 분석이나 환경성 검토 등을 안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자세는 알 수가 없고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개발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안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등 속에 2페이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표현을 가지고 최대한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앞에가 상업지역이 나왔죠. 상업지역이니까 도심지고 도심지기 때문에 제 취약성 분석을 안이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4번에 도시군관리 결정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다음날 여기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계획 결정 효력은 지용되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고 다음날이 아닌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 입안하되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고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니까 항상 협의부터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특광시군이 협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은 둘 다 가능해서 인접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번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